우리가 지금 주가 지수가 최근에 올라갈 때도 떨어지는 종목이 전체 종목이 한 40% 정도는 절대 주가가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요. 작년에도 그랬어요. 작년에 코스피가 75% 오르는데 떨어진 건 한 1000개 가까이 되니까 저는 지금의 우량주가 앞으로 우량주라는 보장이 없고 이 어떤 주식을 사느냐는 제 생각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을 것 같으십니까? 몇 번 없어요? 한 번도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,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아, 그랬습니까?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S&P 500 지수가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연속으로 또 떨어지는 게 두 번밖에 없어요. 한 4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이에요. 우리가 주가 지수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어쩔 땐 반도체가 올라가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 안 가지신 분들은 약간 반도체 포비아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요.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 7, 8개월 전까지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제일 그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가의 등락을 기본적으로 알기가 힘들고 삼성전자처럼 훌륭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어려움 때 팔지 않고 견디면 네. 어쨌든 이제 보답을 해줬는데 네.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와 같은 건 아니니까요. 근데 하죠.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쁜 종목은 빼고 좋은 종목으로만 주가를 카운팅해요. 어떤 의미냐면 주가 지수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에요. 이게 이렇게 뽑아내는 것 자체가 그런.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 지수 이런 네. 거는 좋은 거를 계속 넣는 거거든요. 그죠. 예, 인텔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반도체 회사다. 요즘 어렵잖아요. 네. 한 1년 반 전에 인텔을 빼고 엔비디아를 넣어요.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수는 결국은 승자의 기록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의 거구나. 코스피는 그렇게 좋은 것만 넣는 건 아니죠. 그렇지만은 상장 폐지를 통해서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를 시켜요.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좋은 거고 성과가 좋고 그래서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행태를 우리가 패시브 투자라고 하거든요. 패시브. 소극적인 투자예요. 내가 종목을 고르려고 막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그게 낭패는 안 받죠. 우리가 작년까지 나타났던 이 장기 박스권 그거 재미없었을 따름이지 주식해서 얼마나 주가 지수로 보면 낭패를 받겠어요.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다이내믹스가 훨씬 크고요. 그렇죠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극적으로 패시브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결국은 역사로 보면 과거의 역사가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 생각엔 주가 지수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최소한 생각합니다.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더 훨씬 낫죠. 그러니까. 그 박스권일 때도 근데 중요한 건 나쁠 때도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아마 주변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. 느끼시죠? 그렇죠. 평생 안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얘기 꺼내요. 근데 왜 2200, 2300에서는 안 하다가 5000에서 왜 하고 싶어지죠? 어떤 자산이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본질적으로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비쌀 때 하고 싶어져요. 그죠.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애널리스트와 같은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투자라든가 인생의 모든 의사결정은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이거든요. 근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전망도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. 꼭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. 그 판단이 맞았더라도. 그렇죠. 그래서 극단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아무도 몰라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이는 현상이나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하고요.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게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죠.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이 저는 이걸 탐욕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. 상대적 박탈감. 예컨대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주가 지수가 작년 4월부터 한 2200에서 3000 정도 올라갈 때는 뭐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? 아나련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. 3500 가요? 더 비싸졌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거 더 못하진데 이제 5000 정도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? 나만 바보 된 기분.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올라갈 때 덥석 사고요.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.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손에 남는 게 없죠.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널리스트로서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이 굉장히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저 역시도 주가지수가 22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빠르게
가격이 올지 당연히 예측을 못했고요.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2,200에서 5,000까지 올 걸 몰랐는데 앞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무슨 신동력이 갑자기 생겨요. 그냥 시장이 오르고 사람들이 돈 버니까 하시고 싶어지는 건데 내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어요. 늘 위험한 거고. 그래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주주가 500만 명이 넘어요. 그래서 정말 국민 주식인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서 좀 다 같이 한번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게 2021년 1월쯤에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어갔거든요. 그때 10만 전자 간다 그러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엄청 샀죠. 그래서 주주수가 500만 명이 넘는데 그 주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만 원 밑까지 떨어졌어요. 이제 4만 전자 소리도 들었었죠. 그렇죠. 근데 지나니까 회복이 됐죠. 그러니까 9만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산 분들은 정말 나쁜 가격에 산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결국 회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주식 투자는 때적으로 여윳돈을 갖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. 그 삼성전자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됐지. 우리가 뭐 장기 투자 말하지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많아요. 주식 사서 물려서 팔지도 못해. 예, 팔지도 못해. 이게 뭐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. 근데 합당하게 내가 잘하는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는 기다리면 올라가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. 그건 오만이다. 바닥에서 100% 올랐는 걸 몰랐는데 나에게 이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알 수 없게 지금이 상당히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기간을 두면 복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저는 리스크는 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.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사요. 네.